이번 시간에는 황건길 조사님의 낙육당오록 제2권 15장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문장 원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는 황건길 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빈 그랬네요. 비민, 요 민자네요. 민망하다 뜻이네요. 비민이라고 하는 건 요 이제 근심하고 슬프다, 아니면 불쌍히 여긴다, 아니면은 가련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누구를? 세상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생사가 무상한 거, 살고 죽고 하는 게 무상하다는 거죠. 덧없다는 거죠. 생사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 또 재생하고 하는 윤회가, 불이라고 하는 건 이 그칠 이자니까 그치지 않음을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윤회에 빠져들고 생사의 무상함,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런 때문에, 요 때문에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때문에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문에 보여준다. 때문이라고 하는 건 앞에 인생 무상, 생사 무상, 윤회 불기하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반환하는 술, 되돌아가는 술이죠. 요 반환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되돌이키고 또 되돌린다, 가고 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쾌의 그 안에 있는 음하고 감쾌의 안에 있는 양을, 이제 감은 이쾌로 가고 저 음으로 가고, 이렇게 지름진양이 이제 자리를 반환하는 거죠. 그걸 이제 반환지술이라고 하는데, 반환지술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때문에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반환지술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먼저 가르친다,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보도록. 뭘 봐요? 비단, 코끝을 보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죠. 두 눈을 모아서 코끝으로 눈의 빛을 보도록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도 어머니 모태 속에서 애들이, 갓난애가 자랄 때 임동맥이 완성이 되면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코의 중요성이 있다 이 말이겠네. 그래서 비단을 보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곧, 그 이유는 곧 뭐냐면, 천지, 하늘과 땅이 생물, 만물을 살리는 원리를 이 방자는 모방한다는 거죠. 그 원리를 모방해서 그 원리를 거꾸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몸에다 닦는다, 자기 몸에다가. 유교적으로 말하면 원치제물 근어제신이겠죠. 이로써 이룬다 이 말이죠. 장생해서 오래 살고 늙지 않는 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여자는 뭐 아니겠는가. 부정사적인 조사예요. 끝에 그저 의문문이겠죠. 예. 그래서 비단을 두 눈을 해서 코끝을 바라보는 방법은 어느 단서나 기공책에서도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보라고만 설명을 했지, 왜 거기를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깊은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한 게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황건길 조사님께서 뭔가를 제시하시네요. 요컨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 말이죠. 입시 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제가 이제 방법, 요컨대 이 방법을 알려고 한다면 이 말이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이론이 아니다, 실제적인 수련을 말하는 거지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제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시무시와 유심무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시무시와 유심무시의 그렇게 하는 테크닉을 내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 출자는 나온다는 거니까 낸다 이 말이죠. 그런 방법을. 그 유시라고 하는 건 봄이 있는 거. 두 눈으로서 코끝을 볼 때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보지 않는, 봄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어떨 때는 보고 어떨 때는 보지 않는다. 이건 이제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은 다르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를 보는데 마음을 두느냐 그냥 무심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유심은 조금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무심은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그냥 빛만 비추는 거죠. 그런 이 테크닉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야 이와 같이 해야 이같이 해야 얻는다. 그 종지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코를 비단을 관하는 핵심 그 비밀 가르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단을 관하는데 유시무시 유심무심 요 8자가 핵심인데, 이상하게 이제 황원길 조사님께서 요렇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설명을 안 하신 거죠. 앞에서 말하는 청기법, 귀를 이용해서 단전에 숨을 듣는 그 청기법, 그건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비단을 관하는 이 보는 법, 두 눈의 빛을 보는 법에 대해서는 이 8자만 내셨기 때문에 주석이 없는 거죠, 딴 사람들도. 근데 여기 이제 손장로는 이 단락은 조화, 모든 걸 다 누설했다는 거죠, 조화를. 그래서 내룡검액이 아주 분명하다, 청초하다. 그러나 오직 조사께서 오히려 아직도 그 여지를 남겨놓으셨다 그랬네요. 이 8자만 얘기하셨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시무시 유심무심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앞에 청기법, 귀를 이용해서 귀를 기울이는 법은 다른 관문을 모두 닫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단을 관하는 보는 법. 그 방법이 2개 나왔는데, 이 방법들도 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도 해온 것이고, 또 계속해서 뭔가 터득이 돼야 되겠죠. 오늘의 이제 3번째 시간으로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것들은 그랬네요. 뭐냐 하면 지금 위에서 말하는 청기법이나 비단 코끝을 바라보는 비단을 바라보는 방법, 이 2가지 이런 것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연정화기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처음 공부가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호, 연어합도 이렇게 되는데, 처음 하는 그 바탕 공부가 정을 단련해서 기를 화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에 이제 모이는 건데, 단전에 모여서 지금 귀를 기울여서 단전을 관하거나 두 눈을 코를 바라보고 아래 단전을 관하는 이런 방법들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연정화기하고 관계가 됐다는 거죠. 원신이 단전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다 연정화기를 돕는 그런 어떤 그 방편법이라는 거죠. 저 연정화기와 같이 비록 이것이 하수할 때 처음 기초가 된다 이 말이죠. 초기다 이 말이죠. 하수라고 하는 건 처음 공부할 때, 하수하는 초기인데 처음 기초인데, 요건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뭘 알아야 되냐? 사람이 정이 없으면 기도 없고 신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정이 기가 되고 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정이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정화기다 이 말이죠. 근데 정이 없으면 단련할 정이 없는데 어떻게 기가 있고 또 기가 없는데 어떻게 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또한 이것은 오히려 유자가 들어갔네요. 오히려 무엇과 같다 이 말이죠. 뭐냐면 등잔이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등불을 피려면 속에 안에 등잔 속에 기름이 있어야 심지로 올라와서 불이 붙잖아요. 근데 기름이 없는 거나 같다. 정이 없는 것은 사람에게 정이 없으면 기름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무화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빛도 없는 거죠. 기름은 정이고 화는 기가 되고 빛은 광은 신이 되겠죠. 똑같은 원리니까. 그래서 그러나 말하기를 연정이라고 말하는데 연정화기라고 그랬는데 뭐 정이 있어야 단련하죠. 정이 생겨나는 걸 알지 못하면 정을 만들어야 그걸 연정해서 화기할 텐데 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지 못하면 또 장차 어떻게 이 말이죠. 위용제하리요 이 말이죠. 그걸 활용하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정이 없는데 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15장을 보고 여기 한 대목 좀 있으면 나오는데 정을 만드는 방법이 사실 오류파에서도 핵심이거든요. 정이 있어야 자꾸 정을 쌓아서 모아야 신이 정이 단전에 모아지면 신은 저절로 이 신은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왜 귀를 기울이고 코를 바라보냐 하는 거는 정이 부족하니까 잘 안 내려가는 거죠. 정이 있으면은 이 신이 저절로 내려가죠. 서로 자석처럼. 정 속에는 기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불이 붙는 거죠. 근데 정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 어떻게든지 단전 정이 만들어지는 정 그 공장으로 신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편으로 지금 청기법과 비단을 관하는 방법을 방편으로 지금 설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부족한 정을. 황제께서 말하기를, 이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항상 단서에서는 이 말이 나와요. 정을 채워야 뭐 기로 만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정이 좀 부족하면 약이나 음식으로 가능하죠. 그러나 젊다 보니까 성에너지가 발동을 하고 그래서 다스리질 못하니까 자꾸 누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정을 자꾸 소모해서 정이 다 떨어지면 기름이 한 방울도 없게 되면 이제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을 이제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정이 부족한 사람은 보지이미라고 그랬어요. 이 자는 무엇으로서 맛으로서 이 말이죠. 맛으로서 보지 그것을 보충해라. 정을 그것이라고 하는 건 정을 보충하라는 거죠. 이게 아주 지금 그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단서에도 이 정 문제가 나오면 이 구절은 안 빠지고 나오는 거죠. 황제내경에서 말한 구절에 정기가 부족한 것은 이 말이죠. 부족하다면 가히 음식을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자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음식에서 정이 생기니까 물론 음정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어디서 나왔냐면 황제내경 소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문장이다 이 말이죠. 거기 글에 보면 병지식이야 그랬네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병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 우리 사람 몸에 병이 처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발병하는 시초 처음에는 이 말이죠.
안에 있는 병이 처음 발병하는 시초, 처음에는 강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요게 침 자자죠. 침을 찌른다요. 침을 찌르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친다 이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땐 침만 가지고 해도 침을 찔러서 낫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병세가 그게 왕성해지면 이 말이죠. 막 그냥 병세 자체가 그냥 강하게 막 올라가면 그때는 그 병세가 좀 쇠약해지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병세가 그냥 지극하게 막 하는데 같이 치료한다고 대항하면 안 되고, 병세가 치성해졌다가 또 내려가거든요. 모든 게 그렇죠. 원리니까. 고로 인기경이 그 증세가 증세가 가벼우면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병세가 가벼우면은 이 말이네요. 그 병세가 가벼운 거죠. 그러면 양지해라. 너무 약하면 조금 그 병세를 누그러지게 한다? 끌어올린다, 병세를. 이 양이라고 하는 건 좀 휘날리게 한다, 좀 활성하게 한다. 그리고 병세가 중하면, 이 말이죠. 그 병세가 중하면 조금 감하게 한다, 이 말이네요. 덜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병세가 쇠한 것으로 인해서 쇠하게 되면 그것을 창지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형체가 부족한 자는 이 말이죠. 육체의 에너지가 부족한 자는 기를 가지고 형체를 따뜻하게 하고, 정이 부족한 사람은 이 말이네요. 정이 부족한 사람은 음식의 그 맛으로서 정을 보충하라. 요게 이제 이 원문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정부족자는 보지미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황운길 선생님께서 원문에다 이제 인용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원문이죠. 후인들이 지금 이 정부족자 보지임이라고 하는 이 글귀를 가지고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절음식이에요. 음식을 잘 절제한다, 이렇게 했네요.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너무 못 먹어도 병나니까 조절한다는 거죠. 음식을 적당히 먹고 조절해서 먹고, 자미를 박하게 한다 이 말이죠. 맛을 단박하게 한다는 거죠. 너무 짜거나 맵거나 쓰거나, 너무 매운 걸 많이 먹죠,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 설이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후인들이 이 구조를 보고. 그래서 이제 구절 하나 나온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이 말이죠. 정으로서 정한 이후에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정이라고 하는 건 고요한 상태로 하게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발동해서 생겨난다, 이 말이거든요. 요게 이제 원문이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문인데, 이 술가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운반운이라고 그랬네요. 운반하는 거죠. 정을 막 인동맥으로 운반하거나 막 동공이죠. 또는 몸을 문질러거나 마찰하는 안마하, 해 같은 것을 해서 그 정을 동요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요하게
정은 고요한 데서 발생을 하는데 몸뚱아리를 뭐 안마하고 문지르고 막 그래서 그 정을 동요하게 한다는 거죠. 요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기공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공하고 손동 발 동작하고 이게 전부 동공이잖아요. 그 정을 동요하게 하는 거죠. 참선하는 것처럼 고요한 상태로 이게 있질 못하고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덕 선생이 주석을 많이 붙였어요. 한번 참고해보죠. 황성생은 이 말이죠. 말을 했다. 뭘 말했냐면 앞에 두 가지는 또한 이것이 차고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하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음식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맛을 단박한 걸 먹으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설하고 또 동요 안마하고 해서 정을 막 동요시키는 것 이런 거는 잘못이다고 이제 설명한 거죠. 고요한 정은 고요한 상태 이후에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술가들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정을 자꾸 동요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안 했다는 거죠. 지적해내질 못했다는 거죠. 뭘요? 차고가 어느 곳에 있는지 지금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필자 공덕, 나 공덕은 이로써 저의 의사는 저의 의사라고 하는 건 황홍길 선생의 뜻은 응당이 이와 같을 거다 이 말이죠. 앞에서는 이 말이 전자는 맛으로서 보충한다는 정은 정이 부족한 것을 말했을 때 이 말이죠. 앞에서는 정이 부족한 정부족자 나왔으니까 요컨대 용미래 보충이래요. 맛을 이용해서 그렇게 보충한다고 그랬거든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짜고 맵고 이렇게 전부 맛이잖아요. 그 맛이라고 하는 건 오행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장부에 영향을 미치죠. 그 맛이. 그 음식의 그 핵심이 맛에 있으니까. 그 본래의 뜻은 이것은 뭐냐 아울러 음식을 절제하거나 맛을 갖다가 단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후인이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황전애경에 있는 것을. 그러므로 이리하여 가르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선천의 정이 부족하면 요컨대 선천의 정을 이용해서 보조하고 선천의 정을 가지고 와다 보충을 하고 후천의 정이 부족하면 후천의 정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요컨대 후천의 정을 가지고 와서 보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용해서. 그리고 선천정을 기대서 보충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단도에서 약을 캐는 것이다. 이 약이 바로 정이잖아요. 단도, 수련 공부에서, 선도 공부에서는 체약하는 것이 이것이고, 후천정을 보충한다는 것은 뭘 기대는 거냐면 음식을 조양하고 방사를 절제하는 데 있다. 방사라고 하는 건 부부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호르몬이 나가잖아요. 그걸 절제하는 것에 기대해야 된다. 이 두 가지네요. 그 가운데 음식으로 조절해서 기른다고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장육부에 어떤 장부에 정이 부족한지 오장, 심장, 폐장 뭐 이런데 정이 부족한 장부가 어떤 장부에서 정이 부족한지 그 정의 콩팥에 정이 부족하면 콩팥에 해당하는 정을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어서. 그래서 곧가히 특정 음식, 그 장부에 맞는 음식을 가지고 그러한 부족한 장부를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으로 하여금
그 장부에 이르게 해서 보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음식으로 치료하는 법이다. 아마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나 보네요. 현대에서는. 그러니까 5장에 어디가 문제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그 장부에다가 정을 보충해라 이 말이죠. 그게 진짜 이제 보충하는 법인데, 도가는 아울러 비 아니다 이 말이죠. 비는 불강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말한다는 거예요. 뭘? 음식을 절제하고 맛을 갖다가 단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는 있지만 이 말이죠. 그러나 축기 공부의 단계에 있어서 이 말이네요. 축기, 이 정을 100일 축기라고 하는 게 정을 쌓아야 뭐 그 다음에 기가 되고 이러잖아요. 단전에 정을 쌓는 축기공 단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요용 내수외양이라고 그랬네요. 안으로는 닫고 바깥으로는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네요. 내면을 닦고 바깥으로는 이제 뭐 건강 운동과 음식 같은 걸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기초 조건이 맞아서 그래야 수련이 하는 게 완전히 좋다는 거죠. 삼일신고에도 보면은 신의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정에 의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체내 진기가 이 말이죠. 몸 안에 이후에 이와 같이 체내 진기가 이후에 점점 보충이 충족이 돼 가지고 몸이 장성해지고 왕성해진 다음에 이 말이죠. 이르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고 맛을 갖다가 단박하게 한다는 그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네요. 종합한다면 이른바 정이 부족하면 맛으로서 보충한다고 하는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동류라야 서로 돕는다는 거죠. 같은 종류라야 서로 돕는다는 거죠. 대나무 바구니가 깨졌으면 대나무로서 거기를 수선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종류로. 이렇게 동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이 맛이라고 하는 글자에 속에 포함된 의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은 통상 일상적으로 말할 때 품미라고도 하고 평미, 맛을 평가한다. 그 평품하는 그것이 곧 모종의 본질 내함이다 이 말이죠. 그 맛을 평가한다 이 말이죠. 음식 맛을. 그래서 요 맛이라고 하는 그 말이네요. 두 번째 구절에서 다시 황 선생은 비판했다는 거죠. 정은 고요한 상태에 있은 이후에 발생한다 이 말이죠. 정극이 동인데 이걸 해석하는 이들이 반운한다 이 말이죠. 에너지를 막 기공을 돌리고 안마 몸을 누르고 주무르는 그런 술로서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정을 동요시킨다 이 말이죠. 고요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참제 대도의 관점과 이 말이죠. 대도의 입장과 곧 높은 공부 단계상의 입장에서 본다 이 말이죠. 이런 표현인데요. 이 저시 첨 뭐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이 첨은
이 두 발로 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선다는 거죠. 대도의 관점과 높은 공부 단계의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그랬네요. 뭐냐면 안마하거나 이런 그것은 사람의 정을 동요시키긴다고 하는 그것은 높은 단계, 대도의 관점과 높은 단계에서 그걸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낮은 단계에서는 되려 안마하거나 운반하는 게 운동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와 같은 높은 수준에서 본다 이 말이죠. 높은 수준에서 볼 때 이 톤압, 호흡 들이쉬고 내쉬거나 팔다리 끌고 도인하는 거, 또 운반하거나 반운하는, 안마하는 이 술은 높은 단계에서 볼 때, 그러한 그들의 그 종종 방법은 모두 리불계, 의념을 후천의 식신 의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코나 입으로 수는 호흡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기공은 전부 다 그래요. 동작으로 하는 건 전부 코나 입으로 숨을 쉬고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의념으로. 여길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신체 운동하는 것도 떠나지 못하죠.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그 행위하는 과정에는 모두 이것이 정을 소모하고 기운을 소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높은 단계에서 볼 땐 그런 거죠. 이것은 확실히 도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공륜이론하면 공평하게, 공평타당하게 좀 넓으니 높은 단계에서도 보고 낮은 단계에서 보는 이 많은 대중들이 보는 공륜하는 공공적으로 윤허가 되는 인정하는 논어를 본다면 토나법과 도인법과 안마지술은 처음 배우는 연공인의 입장을 가지고 말한다면 또한 이것은 불실이 행지 유효적 방법이라는 거죠. 좋은 방법이라는, 효과가 있는, 행지하여 효과가 있는 좋은 방법을 잃지 않는다. 필요하다는 거죠. 초학하는 사람한테. 그러한 방법들이 진실로 정기신을 소모하는 그 대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오히려 자기의 근육과 경락을 소통시키고 또 기혈을 소통시키고, 다시 좋은 점은 정기신을 이 말이죠. 채취해서 보정하는 존정요 기초가 된다는 거죠. 존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지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러 측면을 두고 인정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이제 공덕선생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야를 넓힐 수 있고 비판 안 할 수가 있죠. 그 단계에서 그거 하는 거죠. 바둑 5급짜리가 5급 수를 놓는 거지 그 사람한테 1급짜리 수를 못 놓는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 방법이 되려 맞는다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그 방법 안 쓰겠죠. 더 높은 차원으로 쓸 테니까. 에너지를 덜 소모시키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뭐든지 에너지 문제니까 소모보다는 쌓이는 게 많으면은, 또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으면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익되는 것이 폐단보다는 크다 이 말이죠. 이익이 더 많다는 거죠. 초학자들한테. 당연히 이 말이네요. 당연히 일개 하나의 그 대도와 대도 단공을 닦는 수대도 단공적인
대도의 선도 공부를 닦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 본다면 이 말이죠. 저들은 불능 못한다는 거죠. 다만 정유 이제 토납이나 도인 안마 방법에 조잡하고 얕은 단계의 그런 그것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저들은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대도의 단공을 닫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저들은 이런 방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신체 그 소질이 상당히 좋은 사람은 이 수련하는 단공에 있어서는 그것은 또한 완전하다. 뭐냐 하면 반운이나 안마의 과정을 통과하지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죠. 신체 조건이나 뭐 상당히 좋은 젊은 사람이라면, 병도 없는 사람이라면 반운이나 안마이나 이런 과정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괜찮다. 곧바로 고요한 상태로 이 삼매나 선정을 닦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대다수의 그 공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 말해 본다면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선결 조건은 오히려 이것이 완전히 구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선도의 조건에 딱 구비를 갖죠. 사실은 이 선도 자질에 정이 충만하고 이렇게 온전한 자질을 갖추는 것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처음 세상 사람이 이렇게 자질 갖추기는, 완전히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어려운 거죠. 고로 필자 공덕 선생은 가장 추승한다는 거죠. 추천한다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한테 뭐를요? 달마대사의 역근경과 세수경에서 나오는 그런 공부 방법을 서로 활용하기를 이제 권장한다는 거죠. 추승이라는 거. 또한 가장 또 추천할 만한 것은 장산봉 조사가 장차 그 태국권을 이 말이죠. 태국권을 만들었는데 단도의 동공으로 하기는 해서 수련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권을 공부를 하라는 거 동공이죠. 태국권을 권장하네요. 그 공덕 선생은 지금 역근경이나 세수경 그 내용을 공부하라고 그러고, 장산봉이 태국권 이 공부하는 것이 아주 그 보조 수련에 좋다고 지금 권장하는 거네요. 이걸 이제 이 공덕 선생의 이제 견해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태극권을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황홍길 선생님이 세 번째 이제 또 말씀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광성자라고 하는 태고의 신선, 동이족의 신선이라고 그러신 말씀도 이게 역사에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광성자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글에 모요이정, 너의 정을, 요건 모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정을 흔들지 말아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포르노 같은 여자 성적인 나체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몸 안에 있는 정이 구름화돼 가지고 심하면 호르몬으로 생식기로 새잖아요, 방울이. 그 남산에 구름이 일자 북산에서 비가 오네. 이게 이제 조사어록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남산에 구름이 일자 북산에 비가 온다. 남쪽은 심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여성이나 하고 포르노 같은 거 보면 감정이 이상해지는 게 그게 그 구름이잖아요. 좀 더 오래 가면 생식기 북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화책이나 소설, 음란한 소설책이나 그런 동영상, 사진 이런 걸 보게 되면 정이 다 소모되기 때문에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것이고, 또 무로 힘들게 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힘들게 몸뚱아리를 피로하게 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건 비자인데요. 무엇을 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뭘 더한다, 플러스한다 이 말인데, 너 있잖아요. 너의 사려가 영영하게 그렇게 하게 함이 없어야 된다. 이 사려가 끊임없이 뭘 경영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 꼬시,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다 에너지 소모라는 거죠. 그건 신을 소모하는 거잖아요. 정신을, 에너지를. 이에 이렇게 하면 가히 장생할 수 있다,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이거는 뭐 많은 데서 나와요. 장자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요 광성자의 지금 이 구절은, 이것은 바로 취했다 어디에서, 이 자는 무엇으로부터 어디에서, 장자의 그 제유편 가운데에서 취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물었다는 거죠. 돌을 물었다. 누구에게? 광성자에게 돌을 물은 그 문답에서 한 단락이다. 한 구절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구절은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이 지도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연정하게 할 때 이 정이잖아요. 지도지정은 요요하고 명명하다 그랬어요. 아주 이게 이제 번역이 잘 된 게 있는데 제가 여기다는 지금 못했는데, 요요명명하고 지도의 극은 혼혼묵묵하다. 그래서 무시무청 보는 것도 없고 귀로 듣는 것도 없고 오직 신을 품어서 고요하게 한다 이 말이죠. 신을, 자기 정신을 고요한 상태로 잡념도 없이 고요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 형체도 장차 자연히 바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고요하고 반드시 맑아지게 하고, 너의 형체를 힘들게 피곤하게 하지 않고 너의 정을 요동하지 않게 하면 가히 장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눈으로는 보는 대상이 없고 귀로도 들리는 그걸 듣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서도 뭐 인지하는 게 없다는 거죠. 저게 뭐다 하는 그게 없다는 거죠. 너의 신이 장차 이 형체를 지키면, 그러면 이 형체의 육체가 장생할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주석이네. 광성자는 전설적인 황제 왕의 사부다. 어디에 거주했냐면 공동산에서 있으면서 수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200살 이상을 살았다 이 말이죠. 황제가 광성자를 만났을 때, 그 동굴에 만났을 때 광성자의 나이는 1200세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말한 그 해석을 여기 보니까 있네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어디나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서 가히 볼 수 있다. 뭐를요? 보정하는 도. 정을 보존하는 도. 정을 만들고 정을 또 보존해야 되잖아요. 소모 안 하고. 볼 수 있다. 보존하는 보정지도네요. 생정지도를 해야죠. 우리는 지금 정이 부족하니까 정을 생겨서 만들어서 공장 만들어 갖고 정을 쌓아서 보존하는 도, 보정하는 도가 필요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정을 보존하는 도를 말했다는 거죠. 또 어디에 있느냐? 그 보존하는 도는 어디에 있냐면 몸뚱아리를 요동하게 하는 게 없어야 되고, 마음속에
잡되거나 망령된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정을 보존하는 도라는 거죠. 몸을 움직이고 요동을 하면 정의 에너지의 근원이 정이니까 소모되는 거고, 또 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면 또 정에너지 에센스가 소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쓸데없는 짓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주석을 보면 정을 보존하는 도, 즉 보정지도는 먼저 필요하다. 단요 그랬네요. 이 요자가 예쁠 요자 그랬네요. 예쁜 걸 끊어야 된다. 정이 최후로 온몸으로 뭐 보고 듣고 다 에너지니 근원이기 때문에 움직이거나 보거나 듣거나 다 소모되는 거죠. 기계 돌린 거니까. 그런데 최고로 정이 소모되는 게 뭐냐면 여자에게 빠지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 섹스를 해가지고 호르몬이 그냥 왕창 나가는 게 파괴라고 그러잖아요. 개울 스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성을 보게 되면 이게 벌써 아까 앞에서도 그 너의 정을 흔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을 흔드는 게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보면 정이 내 안에서 흔들리죠. 동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쁜 여자를 보는 게 끊어야 되는 거죠. 아니 핸드폰 놓고 예쁜 여자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에너지가 벌써 작동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소모하는 거죠. 정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정을 소모하는 듯. 그래서 이것이 선도에 해서 선도 공부에서 제일 첫 단계 공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일명 선생의 통관문에는 제일 첫 번째가 세교관이 나오잖아요. 세교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면 여동빈 선생께서 말하기를 여자의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이 남자를 전부 베어 죽인다 그랬거든요. 여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이 뭔가요? 자궁이잖아요. 생식기. 여자 생식기가 남자를 그 여자 생식기가 칼이죠. 왜냐면 남자 생식기도 칼인데 하나는 음의 칼이고 하나는 양의 칼이잖아요. 남자 칼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벽암록 삼축에 일면불 월면불에도 여자가 배고파서 개걸스럽게 먹는 음식을 빼앗을 수 있는 솜씨. 남자 호르몬이 여성의 자궁이 여성이 남자 호르몬을 다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음식이니까. 그 음식을 뺏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대려 여자의 음식을 뺏어요. 여자는 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남자는 정이고. 대려 여자의 에너지를 반대로 뺏을 수 있는 자라야 이 일면불 월면불의 그 핵심을 안다 그랬잖아요. 핵심의 뜻을 낙처. 그래가지고 이 몸을 힘들게 운동 동요시키면 남자가 여자하고 섹스할 때 제일 몸을 강렬하게 동요시키잖아요. 온몸에 핏줄이 서가면서. 그게 몸을 동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끊는 방법은 뭐냐? 이것은 먼저 필요하다. 뜻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뜻을 세우질 않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정을 모아서 연정하게 해서 높은 단계의 인격자가 되고자 하려면 뜻을 세워야죠. 그래서 그 뜻과 반대되는 건 물리쳐야죠. 에너지가 모이지 않는데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자기 몸을 조절을 못하는데. 전부 아무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권력을 얻어도 여자 앞엔 다 무너져요. 결국 먹는 거하고 이 인체에서 보면 혓바닥하고 생식기가 이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 바울 사도 얘기 쪽에 보면은 인체에서 제일 제어하기 어려운 게 뭐냐? 혓바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람도 얘기하길 뿌리가 세 개다. 혓바닥, 혓뿌리, 생식 족뿌리, 발뿌리. 예, 요 세 개잖아요, 뿌리가. 이 세 개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혀뿌리가 제일 다스리기 어렵다 하고, 도덕경에서도 처음 장과 끝 장에는 이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계사전에 보면. 실제 현실에도 마찬가지죠. 전부 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보지 말아라. 음서, 음란한 책 같은 거, 소설, 잡지, 동영상, 음희, 요희인가요? 네. 그 다음에 물청 듣지 말아라. 아니 그 여자가 그냥 그 교묘하게 말하는 소리나 음란한 말, 남자 꼬시는 말고, 이 술집이나 장녀들이나 몸 빠른 여자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애교 띤 아주 그냥 간드러진 소리나, 되려 사진보다도 소리가 더 사람을 흔들어 놓죠.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전부 정을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지 말라고 여기 이제 쓴 거죠. 이게 이제 해명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로써 면한다는 거죠. 이 음란한 마음이 자기 속에서 인동되고 인기하는 거, 끌어다가 일으키는 걸 면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을 단련할 때 이 말이죠. 다시 중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정 공부를 할 때 필요하다. 뭐냐? 금하는 거, 먹는 걸 금해야 된다는 오훈체라고 그러네요. 스님들은 오신체라고 그래서 이걸 먹질 않죠. 오신체, 오훈체, 음욕과 분노를 일으키는 거, 마늘, 달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전부 이런 그 분노나 성욕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거를 먹질 않고, 이로써 뭘 면하게 되냐면 음란한 기틀이 조장되는 걸 면한다는 거죠. 이 음기 그랬잖아요. 요 기틀 기자 썼잖아요. 해명경에 이제 원문에 이제 그게 원래 능언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 인용에다가 음란한 기틀, 음란한 몸뚱아리, 음란한 마음 그랬잖아요. 음심.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또 생식기가 음란한 몸이잖아요. 그게. 음란한 기틀은 뭐냐 하면 그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그 오르가즘이죠. 이 기틀이라는 게. 이 오르가즘 때문에 사람이 다 무너진 오르가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못 이겨내죠. 아무리 천하영웅이라도. 요게 음란한 기틀이죠. 그 남녀가 최후에 가서 그 호르몬이 나갈 때 음란한 그 오르가즘을 극대화 느끼니까 거기서 정이 다 파괴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음기가 문제죠. 음란한 몸이나 음란한 마음은 있는 거지만 요 음란한 기틀이 그 오르가즘이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오르가즘이 없으면 누가 섹스를 하려고 그래요? 자식 많이 낳으려고 안 하죠. 그 음란한 기틀이라는 게 성경에서 선악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해명경에서는 그 음란한 기틀이 발동하려고 그럴 때 비법이, 무화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그 해명경에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느냐 따먹히느냐 문제인데, 음란한 기틀이 발생하면은 남자 호르몬이 여성 속으로 다 들어가니까 따먹힌 거죠. 여성이 따먹은 거잖아요. 자궁이 생식기를 이겨서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남자가 따먹으면 여성의 클라이막스에서는 기가 나오죠. 에너지가. 남성의 클라이막스에서는 이 호르몬 물이 나가는데 여성은 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최은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실이죠 또 그게. 그 안엔 또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따먹으면 그게 몸에 쌓여가지고 송가선이어서 눈이 열리죠. 눈이 밝아진다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혀서 지금 죽음으로 간 거잖아요. 선도는 따먹어야 된다는 이론이죠. 그 프리메이슨의 그 유명한 스장,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책, 얇은 책자 이렇게 그 설명한 거 보니까 그네들도 따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음기를. 그래야 프리메이슨 33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성이, 이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라 못 따먹고 끌려가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따먹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지 어디에 행복이 있겠어요. 인체에서 제일 즐거운 게 선악과인데 오르가즘인데 그걸 내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끌려가느냐, 이 두 가지 문제죠. 내 것으로 만들면 항상 행복한 상태로 있는 거죠. 충만한 기쁨이 생기겠죠. 반대로 감정 같은 것도 분노나 이런 감정, 나쁜 감정을 다 정화시켜서 내가 쓸 수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졸음하는 것도, 머리에서 졸음이 밀려오는 것도 그 수면욕도 내가 이겨내면 항상 의식이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깨어있을 뿐 아니라 그 수면을, 나를 잠자게 하는 그 수면이 내가 조절했기 때문에 내가 그 수면욕을 가지고 깊은 그 잠재의식 상태로 내려가서도 깊은 잠 속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장약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그 수면의 에너지하고 마음속의 감정 에너지하고 맨 밑에 있는 그 오르가즘을, 그 세 가지를 정복해서 좋게 쓰면 그게 부처죠. 그게 온전한 사람이죠. 신선이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 따먹질 못하고 따먹히게 되면 요 음기가 발할 때 다시 흉악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흉악해지는 거죠.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현실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변호사, 검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머리는 상당히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천재들이죠. 서울대.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 옛날에 똑똑반냄이라고, 똑똑한데 또 반냄이라고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 머리 생각 잡념 없어진다고 또 수행하면 되고, 마음도 넓어지고 마음도 비우되지만 밑에 있는 거 오르가즘 제일 그 이겨내기 어려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능언경에다가 이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끊고서도 또 끊었다는 생각마저도 없어야 부처님 보리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필수적으로 뭘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단련해서 이 말이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몸의 여성하고 부딪히거나 해도 그 자기 속 중심에는 요동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지자가 나오죠.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죠. 여자를, 아무리 섹시한 여자를 보고 아무리 여자한테 귀로 아리따우고 남자를 막 그게 지켜 세우고 요염한 말을 다 하는 걸 들었고 또 여자가 몸에 비벼도 내 속 중심에는 아무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요당 완전하다 이 말이죠. 합당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 머리 생각은 올바르고 가슴도 착해요. 그러나 이 오르가즘을 어느 종교에서 이거를
다스리는 게 있나요? 방법은 비밀 종교나 모든 종교의 그 핵심 그 핵심에 들어가 보면 전부 이 속 문제가 다 드러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이 무수한 중생들 윤회했던 중생 영혼들이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성을 욕망을 다 끄달렸어요. 성에다 짓눌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이 우리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하고 생식기, 성의 산업은 최후까지 안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먹고 배부르면 밑에 생식기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광성자가 말하기를 반드시 고요한 상태로 있고 맑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형체를 피로하게 하지 말고 너의 가지고 있는 정을 흔들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사려한다 이 말이죠. 경영하려고 뭐 돈 벌고 뭐 사업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그런 거를 갖다가 더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야 가히 장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정이 장생불로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잖아요. 이 정이. 그러면 이 정이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어느 분량만큼 가지고 태어났는데 다소도 못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을 만들어서 내 안에 쌓는 거.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그걸 내 안에다가 어떻게 내가 쌓아서 모아야 되냐. 그러면은 반환하는 술법이 되는 거죠. 손장려는 한마디로 도의 비밀을 결파했다는 거죠. 각종의 여러가지 종류의 그 방문들이나 작은 술법은 생정지법, 정을 생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와 같은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 다 이 생정지법이에요. 건강하려면 이 정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 정을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공덕선생은 필자, 공덕선생은 설도 자리 말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광성자의 말씀 무효이정 무로이형 무비 이사려 영영 내가히 장성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생각하는 게 금하질 못하겠다. 불금 금할 수가 없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는 게 자기 단도를 수련해서 짓는데 이 말이죠. 특정한 시기에 있어서 뭔가 마음이 조금 더 동요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이로써 수출 닦아낼 수 있다는 거죠. 원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이 을 닦아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마음이 조금 더 동요되지 않는 광성자가 말하는 그런 상태에 갔을 때 그런 상태에서 수행하게 되면 원지를 보다 뛰어난 새로운 생명을 닦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원지를 가지고 이를 따라 가지고 영구성과 자유자재한 생활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불야시 자종 난신 간신적 실천 과정 중마 그랬네요.
간신, 고생스러운, 이 간신이란 고생스러운, 이러한 종류의 고생스러운 실천 과정 중에 자기 자신이 있느냐 아니냐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신신을 동요하지 않고 고요하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그게 어렵잖아요. 고생스러운 어려운 그런 실천 과정 중에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만약에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위료, 추구한다는 거죠. 장생불사를 추구해가지고 곧 좌착부당해요. 뭔가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또 눈동자도 닫고 어떠한 것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폐색, 귀를 갖다가 다 닫아버리죠. 구멍을 막아서 어떠한 그 소리도 듣지 않고, 합착, 이 파예요. 입이죠. 파. 입을 닫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냐면 몸과 마음이 부동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새로운 물질이 몸 안에서 창조돼 가지고 장생한다니까. 그럼 마음 속에서는 한 조각의 공백이다 텅 비어 갖고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식물인간과 같아지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식물인간도 하나도 식물인간은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 상태 하에서 설령 능히 1000만년을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광성자의 말을 지금 잘못 이해할까봐 지금 이렇게 그런 까닭에 나는 찬성한다. 황원길 선생이 창도한, 제창에서 부르짖는, 인도해주는 입세수련법, 세상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과 같이 살면서 수련하는 법, 그걸 찬성한다는 거죠. 그게 곧 어디에 있냐면 나육당 어로간 5장에 있나요? 양생지도, 양이 생겨나게 하는 도, 이 구절의 뜻을 나는 찬성한다 이 말이죠. 그 양생지도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사무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오로지 한 곳에 이렇게 무심으로 있는 상태. 예를 들면 낚시 산매에 빠지거나, 그림을 그리는 산매에 빠지거나, 뜨개질하거나, 뭔 일을 해도 책을 보거나,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하거나, 남하고 대화를 하거나, 집중된 상태, 아무 생각 없이 무사무려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양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무사무려하면 몸에서 양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불교 생활을 그리거나 독서를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걸 받아들이더라고요. 묘한 상태를 느낀다고. 몰입하는 거죠. 몰입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만일에 광성자가 말한 이 단락의 그 어록을 다만 단도 수련하는 특정 단계에서 수지하는 법으로, 법의 그 요긴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죠. 광성자가 지금 말한 이와 같은 단락의 말을 다만 단도를 하는 가정 중에서 특정 단계, 어쩌면 연정하기보다 높은 연기화신, 연신환의 높은 단계에서 수행하는 요점, 핵심 요지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들은 가히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말이죠. 광성자의 말을. 만일 이러한 종류의 논점에 의지해 가지고 선양한다면 이거는 이 소극적인 인생을 선양하는 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동굴 속에서 있는 거는 소극적인 인생관을 선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요컨대 견결 반대, 아주 굳세게 반대하겠다 이 말이죠.
물론 논할 거 없다는 거죠. 그것이 광성자 그것이 어떠한 권위를 가진다고 해도 논하지 않겠다. 어떠한 말이라도. 그러니까는 광성자 말도 그 산에서만 수련하는 거라면 처음부터 그러면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어떤 높은 단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거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초심 단계, 처음 단계는 전부 속세에 들어가서 하는 그 황원길 선생님이 제시한 양생지도, 이거는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또 이 시대에 맞고. 그래서 이제 광성자의 그 말씀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게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 구절이. 근데 이 구절을 제가 구글이나 바이브에 들어가 다 찾아봐도 그냥 이 나육당 오르게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는 건 뜨는데, 어떤 데서도 이 구절을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황원길 선생님이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옛날 사람이 말했으니까 본인이 지어낸 건 아니거든요. 옛날 사람들의 어떤 저작, 텍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 구절이 제가 많은 책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 구절은 진짜 이렇게 이제 보지도 못했고, 원문을 해석해 드리면요. 지금 정에 대해서, 여기 이제 생정법이거든요. 정을 만드는 법. 아까 위에는 보존법인데, 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냐,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정감으로, 요 이유는 말미암아, 인해서 이 말이죠. 정감 때문으로 말미암아 정이 동한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감정이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감정의 어떤 예를 들면 비유한다면 섹시한 여자 그림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아름다워. 그러면은 마음의 감정이 동하니까 이 정이 동한다는 거죠. 마음에 느끼기 때문에. 피아노 소리나 음악 소리도 감정에 움직이면은 이 몸 안에 정이 동하니까 감정이 움직였다는 거죠. 에너지가 에너지 근본이기 때문에 정의 느낌으로 말미암아 동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정이 동하고자 하면 이 말이죠. 욕은 뭘 하고자 하면, 정이 욕동하면, 동하고자 하면 속에서, 그렇게 되면 그 정은 막힌다 이 말이죠. 막힐 질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하고, 이게 참, 이 정하고, 정기신의 정하고, 이 감정의 정이 굉장히 이게 지금, 이 막힌다고 하는 건 정은 차단되고, 호르몬, 엑기스가 에너지가 발동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으로 느끼는 거는 감정이니까 느낌, 에너지로 느끼는 것 같은데, 정이 발동하는 건 이제 액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저는 이제 제가 보면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이 정이 속에서 동하려고, 욕이라고 하는 건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 감정, 정감이 막힌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정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형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소리도 들은 적이 없는 여자 이름만 아는 그걸 가지고 감정이 생길까요? 좋아하는 감정이? 눈으로 딱 봐야 이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생겨난다, 이 정이. 그래서 이 정이 한번 생겨나면 이 말이죠. 그 눈이 이 명은 어두워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어두워진다. 앞에 지금 정은 정감으로 말미암아 동하고 정이 동하려고 하면 그 감정 정이 막힌다 하고 지금 이 두 구절하고 뒤에 두 구절이 이렇게 서로 대응이 된 시예요. 정이 한번 발생하면 그 눈이 어두워진다. 명한다. 어두울 명자.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어두워진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의 눈이 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 눈이 먼다고 하는 건 뭐냐면 눈에서 나가는 빛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정하는 도, 정을 보존하는 보정지도는 어차 여기에서 완전해진다, 완성된다 이 말이죠. 이 고인이 말하는 정유감, 정은 정감으로 인해서 동하고 정은 동하려고 하면 그 정이 막힌다. 아주 묘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손장로의 주석은 그래서 경에 말하기를 깃털은 눈에 있다 이 말이죠. 깃털이 눈에 있으니 능이 항상 아래에 있는 아래 황정이 있게 하면 이 말이죠. 항상 눈빛을 단전 배 쪽에 황정에 있게 하면 자연히 저절로 화는 물 가운데로 내려가고 그래서 수화가 기재된다. 요렇게만 이제 이 주석을 붙였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딴 사람들은 여기서 주석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네 단락이 진짜 이건 이 전체 나그다오록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용어 같아요. 여기에 수행의 비밀이 숨어 있다. 그래서 자세한 그 설명은 또 다음 시간에 이 벼감록 이칙 여기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